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의문이었던 게 왜 여성 속옷은 여성의 질병이나 건강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있나? 그게 전 진짜 의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자들은 뭐 따로 유산균도 챙겨 먹고 뭐 질정제도 넣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뭐 따로 막 완전 여성 세정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옷을 입어서 질염이나 세균성 질환 같은 것들을 케어해준다는 방식을 제시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뭔가 왜냐면 잘 봐봐요. 남성 속옷은 기능성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어요. 제가 코코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서치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남성 속옷을 보니까 다 기능성인 거예요. 기능성이 아니더라도 다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성 속옷은 예쁘거나 아니면 기능성이면 되게 좀 디자인이 많이 아쉽거나 아니면 기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리 같은 쪽에만 기능성이 있고 여성 건강 전반에 대한 기능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입는 것만으로도 질염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는 속옷은 없을까? 왜 우리는 항상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되고 병원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파트너가 그 위생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고 왜 우린 이런 것들을 더 해야 하는 걸까? 속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로 뭔가를 좀 예방해주고 그럴 순 없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성 속옷 향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팬티에 뿌리는 향수라고. 근데 그 광고 문구가 더 충격적인 게 뭐 남자친구가 좋아해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금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일단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 건강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의식했다는 것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게 남자친구나 애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나 여기서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께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좀 만성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라든지 약 같은 걸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한 방에 낫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속옷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속옷으로서 입는 것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브랜드는 왜 아직까지 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남성 속옷은 입기만 해도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보호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성 속옷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되게 아쉬워서 연구를 많이 했죠. 저는 저만의 해답을 찾았고 그걸 코쿠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80명 누적으로 80명 정도가 테스트를 했는데 다들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질염이 진짜 많이 나졌거든요. 아니 이게 속옷으로 된다니까? 분명 방법이 있는데 왜 여태 다들 외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왜 이래야 했을까라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이런 점들을 좀 더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상세 페이지에 쓰려고 하니까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쁘게 사진도 찍고 뭔가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글도 좀 예쁘게 쓰고 하면은 좀 전달이 잘 될까 싶었는데 이게 어떤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소비자고 저도 답답했고 저도 정말 같은 문제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저만 불편했나요? 이런 얘기들을 저는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준비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준비들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속옷이 단순히 불편하기만 하면 참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 문제랑 굉장히 크게 직결됩니다. 굉장히 크게요. 저는 진짜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영향이 좀 크더라고요. 맨살에 가장 민감한 부위에 365일 24시간까지도 입는 것이 속옷이기 때문에 누적이라고 하죠. 복리가 무섭다는 말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첫 번째는 압박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세균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압박 문제. 이거 요새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몸이
안 바뀌거든요, 원래 잘. 무슨 말이냐면 사람 등은 원래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진짜 무슨 미슐린 타이어처럼 살이 찌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등이 울퉁불퉁해지지가 않아요. 골반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골반 라인, 허리 라인이 뭔가 울퉁불퉁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팬티 고무줄에 눌린 거예요. 지방은 압박이 없는 부위에 축적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지 윗부분부터 뱃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바지가 누르고 있으니까 거긴 살이 안 찌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박이 강한 속옷을 입으면 체형이 변해요. 진짜 변해요. 이게 변해봤자 뭐 속옷이고 팬티고 팬티 고무줄 뭐 이러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 사타구니 라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 다리 있으면 가랑이 쪽 V라인 있잖아요. Y존. 거기에 림프관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림프관들이 되게 중요한 면역이랑 노폐물 이런 걸 관리하는 애들인데 더 기가 막히는 건 걔네는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돼요. 각막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게 속옷의 압박이랑 쓸림으로 인해서 뭔가 좀 손상이 가잖아요. 그럼 나는 하체를 담당하는 림프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이 오고 하체 비만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근육 모양도 바꾸고 근막도 바꾸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속옷의 압박에 대해서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지렴 아세요? 지렴? 모두가 걸리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지렴 얘기를 좀 해볼까요?